오늘은 2019년 12월 16일과 2020년 6월 17일, 7월 17일에 걸쳐서 발표했던 주택 보유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과 또 주택 양도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시행 시기가.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세율을 인상하는데 지금 현행에서 0.1에서 0.3% 구간으로 또 올리고 조정지역 2주택이나 조정지역 아닌 3주택에 대해서는 0.6에서 2.8%까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0.5에서 0.6으로 3억에서 6억 원 구간에는 0.7에서 0.8로 6억에서 12억까지는 1.0에서 1.2로 그 다음에 12억에서 50억까지는 1.4에서 1.6으로 50억 이상에서 94억까지는 2.0에서 2.2인데 94억 이상은 2.7에서 3.0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주택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0.6에서 1.2%로 올려요. 2배로. 12월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올해 만약에 100만이 나왔다 그러면 내년 200이 될 테고 올해 1000만이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2000만이 되겠죠. 3억에서 6억까지는 0.9에서 1.6으로 6억에서 12억 구간에서는 1.3에서 2.2로 12억에서 50억 사이에는 1.8에서 3.6 그것도 2배로 50억에서 94억까지는 2.5에서 5.0으로 94억 초가 됐을 경우는 3.2에서 6%니까 엄청난 보유세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내년 6월 1일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다주택자들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올해까지는 2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했다면 매년 8%씩 장기특별공제가 80% 되거든. 2021년부터는 그것을 분리해요. 9억 이상에 대해서 1주택일 경우 보유했을 때 4%, 거주했을 때 4%. 그래서 10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해야만이 장기특별공제 80%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까지 그 종합부동산 세부담 상환율인데 지금까지는 일반은 150%였어요. 이제 100%에서 150%까지밖에는 상환 못 올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냈으면 170, 180이 되더라도 15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지. 그게 상한까지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일 경우는 200%, 또 3주택 이상일 경우는 300% 이렇게 상향이 된 거예요. 그 상한선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걸 이제 또 혜택을 줬냐면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1주택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다 10%씩 이렇게 올려줬어요. 합산 공제율도 70%에서 80%. 현행은 이제 60대부터 65세까지는 10% 해줬거든. 고령자 공제를. 근데 그것을 20% 개정을 해주고 또 65세부터 70%까지는 20%에서 30%. 70세 이상까지는 이제 30에서 40%까지 이렇게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장기 보유 공제도 있는데 60세부터 65세까지는 5년부터 10년까지는 20%. 10년부터 15년까지는 40%, 15년 이상은 50%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줘요. 고령자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해서 합산 공제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일 경우에 그 한도를 70%였는데 80%까지 올려준다는 거지. 나이가 70세 이상인 분은 고령자 공제가 40%, 주택 보유 공제가 50%인데 합산했을 때 80%까지 공제를 해준 10%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이거나 3주택일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잖아요. 내 주택이 2주택인지 3주택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주택의 산정 방법이 있거든.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내까지는 주택수를 산정하지 않아요.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주택수를 산정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주택수를 산정해요. 내년부터는 분양권이 주택수로 들어가요. 올해까지 분양권은 주택수를 안 쓰는 거지. 몇 개를 가져 있었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내년부터는 그것을 주택수로 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조건 취득세 할 때 4%였잖아요. 지방소득세까지 합해서 4.6%인데 근데 오피스텔 처음에 취득을 낼 때 그것이 주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처음에 살 때는. 주택으로 살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주택수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서울은 1억 미만일 경우는 주택수를 안 써요. 지방은 8천만 원 미만은 주택수 산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3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 1억, 공시지가 1억 미만이면 뭐 2억대 정도 요런 집들은 주택수로 포함이 안 돼요. 아파트든 빌라든 뭐 연립이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2주택을 사더라도 일시적 2주택을 해서 취득세를 1%에서 3% 범위만 내면 됐거든. 근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옛날에는 이제
종전주택을 3년 내로 날거나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내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팔았을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했잖아. 이게 그걸 넘어버리면 그것도 이제 집으로 취해야 되는 거지.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13구역에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샀어. 근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랜 동안.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내가 13구역에 아파트 입주하고 난 뒤에 1년 내로 팔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양도소득세 안 내요. 주택수 산입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왜 주택 보유가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한 7개월 남았나? 이렇게 이제 조정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 주택 있는 분은 빨리 파셔야 되는 거지. 월세가 2배가 뛰기 때문에 잘 이렇게 판단하셔서 내년 2021년 6월 1일 이전에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